오늘은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더해서 이제 그리고 그 안에서 중심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조만간 마주하게 될 2024년이 이제 특히 이제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에게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게 진짜 중요한 그 이유 한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당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잠깐 이제 배경 설명을 위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 현재 이제 전 세계가 왜 이렇게 좀 반도체를 가지고 이렇게 시끌시끌한 걸까요? 아니면 이제 여러분은 이 반도체가 왜 중요한 것 같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혹시 이제 뭐라고 좀 답을 하실 건가요? 물론 이제 우리의 삶을 좀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여러 전자기기를 제조하는데 이 반도체 칩들이 많이 사용이 되지만 사실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제 전쟁을 위해서 사용되는 전쟁 무기들을 만드는데 이 반도체가 아주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제 지난 2018년 3월 달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인 보시는 이 킨잘이라는 걸 공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이 미사일이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미국을 포함해서 이제 현존하는 모든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이제 뚫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ICBM이라고 불리는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처럼 이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기권 내에서 이제 극초음속으로 목표물을 때리기 때문에 거의 요격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중국도 그 마하6 이 극초음속 비행체 무기 실험에 좀 성공을 하면서 현재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이런 국가들이 좀 무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미중 패권 분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축 통화 때문이지만, 근데 이제 그에 더해서 현재 중국은 이제 이런 어떤 미사일이나 또 인공위성이 기반이 되는 이제 우주 항공 분야에서도 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이 기사의 내용처럼 이제 우주 전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가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도대체 이게 반도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주 항공 분야를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력이 필요한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5G나 6G 그리고 이제 제조 부분에서도 이제 엄청나게 정밀한 기술력이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 현재 제조 분야에서 월등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하면 이제 독일이랑 일본이 있는데, 이제 이들 국가들은 이제 미국의 관리가 가능한 나라죠. 근데 이제 5G 같은 경우에는 현재 타격을 입긴 했지만 이제 한동안 중국의 화웨이가 선두를 치고 나가면서 중국의 기술력이 월등히 앞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중국은 이 반도체 자립 선언도 했는데, 이 반도체 자립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이제 필요한 반도체를 우리가 만들겠다 이런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이제 그 논리의 저변에는 이런 이제 우주 항공과 관련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저렇게 방치해뒀다가는 추후에 이제 패권 전쟁에서 중요한 이 우주 항공 분야에서 이 역전이라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EUV 장비도 못 사게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규제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 그러니까 설계 분야에서는 엄청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름만 대면 잘 아는 인텔이나 퀄컴,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설계를 하는 거는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지만은 이제 파운드리, 그러니까 생산하는 부분은 이 본인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컨트롤을 제대로 이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약한 이 파운드리 부분에서 강한 기업들은 이제 현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대만의 TSMC랑 이제 국내의 삼성전자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죠. 사실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에는 인텔도 포함이 됐었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뒤쳐져 있죠. 잠깐 이제 인텔 얘기가 나온 김에 사실 과거 인텔은 이 7나노까지만 해도 엄청난 회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10나노로 삼성전자, TSMC, 인텔 이렇게 이제 세 기업이 똑같은 제품을 만들면, 똑같은 공정 기법으로 똑같은 제품을 만들면 이제 그 성능의 어떤 수준이 인텔이 100이었다면 삼성전자는 52, 그 다음에 TSMC는 47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인텔은 거의 무적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10나노 다음 공정인 7나노 공정 진입에 실패를 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인텔은 이 파운드리 부분에서 뒤처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때
삼성전자랑 TSMC가 치고 나갔고, 이 중에서 조금 더 앞서 나간 기업은 사실 이제 삼성전자였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때 당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EUV로 칠라를 세계 최초로 구현을 해서 이제 양산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당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TSMC보다 더 선진적인 EUV 공법으로 앞서 나갔다고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현 시점에서 보면 결과는 참담하게 패배를 한 상태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율이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는 뭐 성능도 성능이지만은 대량 생산 자체를 맡길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이후로 기존 고객사였던 뭐 애플이나 뭐 퀄컴 이제 이런 기업들은 다 이제 TSMC로 떠나갔고, 심지어 이제 삼성전자의 새로운 고객사였던 엔비디아도 TSMC로 가면서 결국 이제 TSMC는 유례 없는 초호황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랑 맞물려서 소위 이제 10만 전자로 갈 줄 알았던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금 이제 5만 전자로 떨어진 이유가 이제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흐른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7나노에서 따라잡는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포기를 하고, 지난 몇 년간 엄청나게 기술 개발을 했고, 이제 그게 바로 현 시점에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3나노인 것이죠. 이 나노 단위에 대해서는 이제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1나노는 이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 크기라고 합니다. 그냥 이제 엄청나게 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도체 회로가 너무 얇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잘 안 통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 이제 그림을 하나 좀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1세대, 2세대, 3세대고 이제 이거는 3세대의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면, 사실 이제 과거에는 이 보라색이랑 회색이 닿는 이 부분에만 이제 전기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회색선의 두께가 머리카락보다 너무 얇다 보니까는 전기가 이제 흘렀다 안 흘렀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완해서 나온 공법이 바로 2세대 이제 핀팻 공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핀팻은 여기 이제 바닥을 끌어올려서 삼면이 이제 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위쪽. 그러니까 이렇게 세 군데가 이제 보라색이랑 접하다 보니까는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전기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공정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게 바로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가 발표한 이제 GAA 공법. 그러니까 이제 핀팻이 3면만 접했다면 이 GAA 공법은 이제 위, 아래, 좌우 모든 면이 접해 있어서 전기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3면을 접하는 핀팻보다 더 안정적이고 성능이 더 좋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어떤 GAA 공법의 업그레이드판이 바로 옆에 있는 이제 MBC 팻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건 삼성전자만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MBC 팻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이 핀팻 공정보다 성능 같은 경우에는 한 30%가 더 좋고, 이제 크기도 더 한 35% 작아진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으로는 그 기존보다 사용하는 전력량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력은 덜 먹는데 성능은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엄청나게 설비 투자를 한 거고, 물론 이제 TSMC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제 현재는 딜레이가 조금 돼서 아마 이제 최초 양산 타이틀은 삼성전자한테 넘겨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삼성전자 3나노 공법의 첫 고객사들이 아직 비어있긴 한데, 이제 아마도 언론에서는 이 두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2024년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제 인텔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현재 그 미국이 이 반도체 섹터를 보면서 원하는 건 딱 하나죠. 앞서 살펴봤듯이 이제 바로 본인들이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제를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당위성을 내세워서 자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를 바랬던 건데, 이제 이런 이유로 작년에 뭐 삼성전자랑 TSMC가 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공장을 지은 이유가 이제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삼성전자나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의 고객사랑 뭐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도 이점이지만은 이제 한편으로는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함도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왜 인텔은 현 시점에서 기술력도 안 되는데 갑자기 증설을 하면서 이 시장에 뛰어든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제 왜 현 시점에서 미국은 이제 인텔을 엄청나게 밀어주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3나노를 건너뛴 바로 이제 2나노로 직행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섹터를 오래 지켜보신 분들은 뭐 인텔이 엄청나게 무리수를 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제 7나노로 몇 년을 애를 먹던 인텔이 과연 2나노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도 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인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3나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시원하게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최소한 그보다 앞선 기술 공정을 해볼 테니까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해야지 지금 나와 있는 기술에 도전하겠다고,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하는 건 인텔 입장에서도 명분이 없기 때문에 2나노를 얘기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과거 7나노에서 TSMC에게 밀린 삼성전자가 몇 년간 이를 갈고 3나노를 준비하는 것처럼, 현재는 선단 공정에서 밀린 인텔이 2나노를 잘 준비해서 정말로 2024년에 구현해내면 굳이 그때는 애플이나 엔비디아, 퀄컴 이런 기업들이 타국의 파운드리를 주력으로 쓸 이유가 없어지겠죠. 미국 기업이 설계를 하고 미국 기업이 생산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텔 캐파가 부족한 만큼만 다른 기업들로부터 생산을 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거는 인텔한테 유리한 시나리오고, 또 이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삼성전자랑 TSMC도 부단히 노력을 하겠지만, 앞으로 향후 이제 2, 3년간의 반도체 시장은 이제 이 정도로 개괄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현재 언론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랑 TSMC를 자꾸 싸움을 붙이는데, 사실 현재 삼성은 이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한 지 5년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TSMC는 이 분야에서만 무려 40년을 일해온 기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점유율 차이는 7나노 때 삼성전자가 고객사를 다 뺏기고, 그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캐파를 안 늘려서 그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지, 누가 더 낫다, 그렇지 않다 이런 논리보다는 같이 이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만간 2024년이 이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제 한 주간 힘든 장 고생 많으셨고, 저는 목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